안녕하세요. 아시아랑 유럽 있는 물류 시장. 와, 요즘 진짜 정신없죠. 네, 정말 변수가 많아요.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시장,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를 딱 기준으로 해서요. 핵심 동향만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해상, 항공, 철도 운송부터 컨테이너 수급,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까지 다양한 자료들 모아서 알짜 정보만 추려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정학적 긴장, 또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닷길, 해상 운송부터 볼까요? 네, 월간 하락세를 멈추고 아시아발 북유럽 노선 운임이 전주보다 한 6% 올랐어요. 40피트 컨테이너, FU라고 하죠. 네, FU. FU당 거의 2,400달러. 근데 또 아시아 지중해 노선은 반대로 3% 내렸네요. 2,939달러. 이게 좀 엇갈리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유럽 시효는 별로라는데 선사들이 오히려 5월에 공급을 늘리면서 막 점유율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그게요,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게 과잉 공급 상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운임 인상 시도가 먹히기 어려운 구조예요. 아,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선사들 입장에서는 점유율이라도 지키려고 혹은 경쟁사를 압박하려고 물량 공세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출혈 경쟁 같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한적일 겁니다. 이런 운임 인상은. 게다가 그 북유럽 주요 항만들,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곳들 네네. 여전히 혼잡하고 또 홍해 문제 때문에 배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늘길, 항공 쪽은 좀 다른가요? 항공은 중국발 유럽행 운임이 살짝 한 1% 오르긴 했어요. 킬로그램당 3.51달러. 아주 조금이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지난 3월에요. 동북아시아발 유럽행 항공 화물 수요가 두 자릿수로 확 늘었어요. 오, 두 자릿수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해상 운송 차질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이걸 보고 여름 시즌 유럽 노선 공급을 늘릴 계획이래요. 적재율도 한 91%? 꽤 높게 예상하더라고요. 거의 꽉 채워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변수가 있는 게 네. 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요. 그것도 영향이 있군요. 네, 중국에서 미국 가던 화물 일부가 동남아를 거쳐서 가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노선 짤 때도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좀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육상 철도는 어떤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중간 회랑 이용이 엄청 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중국, 카자흐스탄, 유럽 이 루트요. 2025년 1분기에 카자흐스탄 호르구스 통해서 간 중국, 유럽 열차 운행 횟수가 작년보다 28.5%나 늘었어요. 와, 28.5%는 정말 큰 폭인데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려고 좀 더 길거나 복잡해도 안정적인 루트를 찾는 거죠. 비용보다 안정이 중요해진 거군요. 네. 근데 여전히 러시아 경유 노선도 있긴 한데 거기는 작년 말부터 통관 검사가 강화돼서요. 일부 품목은 운송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아, 그럼 철도 운임은 좀 어떤가요? 해상 운임이 좀 약세인 영향도 있고 해서 3월 평균으로 보면 전월보다 한 3% 정도 하락했어요. FETU당 한 5,250달러에서 6,100달러 사이. 안정세라고 봐야죠. 물류의 핵심인 컨테이너 박스. 이건 좀 괜찮은가요? 부족하진 않고요? 네. 다행히 그건 좀 괜찮습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 그러니까 쌓여있는 비율이 안정적이고요. 빈 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공급도 원활해서 당분간 장비 부족은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4주 만에 살짝 반등했고 상하이발 운임 지수, SCFI라고 하죠. 그것도 1,300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계에서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겠네요. 성수기도 다가오고. 네. 완만한 회복세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도 좀 보죠. 미국하고 재건투자기금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고 EU가 연대항로 이걸로 계속 물자 수송도 돕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대항로 통해서 2022년 5월 이후로 운송된 수출입 물량이 벌써 2억 5천만 톤이 넘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도 다뉴브강 항만이나 육상 루트에 투자하면서 물류 회복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생 중에도 정말 필사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때문에 업계 고민도 깊은데요. 최근 로테르담에서 열린 브레이크벌크 유럽 행사 같은 거나 곧 미넨에서 에어카고 유럽,
또 로테르담 TOC 유럽 같은 큰 컨퍼런스들이 열리거든요. 네. 거기서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짤지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아시아 유럽 물류는 뭐 하나 단순한 게 없네요. 선사들 경쟁에 지정학적 문제, 노선 변화, 전쟁 이런 게 다 얽혀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운임 변동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복잡한 압력들 있잖아요.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공급망 안정성은 더 중요해지고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과연 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까? 단순히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